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자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자석의 기운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일단은 이 자석의 기운이 뭐냐? 이제 뭐 밀고 당기는 힘을 작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작용하는 힘, 즉 자석 간의 어떤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는 자기력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석은 뭐 N극하고 S극 이렇게 이제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N극과 S극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상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자석이 이제 서로 다른 극, 예를 들어서 뭐 N극하고 S극을 가까이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잡아당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S극과 N극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극을 얘네들이 가깝게 배치하면은 서로 당기는 인력을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자기력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N극과 N극 또는 뭐 S극과 S극 이렇게 서로 같은 극끼리 서로 가깝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서로 밀어내게 되는데, 이런 걸 또 이제 청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 간에 서로 다른 극이나 서로 같은 극 간에 인력이나 청력을 작용하는 요 힘들, 요런 거를 우리가 자기력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석 주변에다가 이제 쇠 같은 거를 갖다 놓게 되면은 쇠붙이를 갖다 놓게 되면은 쇠붙이가 달라붙죠. 쇠붙이가 달라붙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자기력이라 불러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N극을 가까이 했을 때도 쇠붙이는 달라붙습니다. 그쵸?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S극을 가까이 놓더라도 쇠붙이는 붙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걸 바꾸더라도 이제 뭐 쇠 뭐 클립이라든지 뭐 그런 뭐 또 뭐랄까요, 또는 이제 뭐 못이라든지 뭐 못 박는 거 못 그런 거라든지 그냥 달라붙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원리는 요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극이냐 같은 극이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달라붙으니까 인력을 작용하니까 쇠붙이의 요쪽이 N극에 달라붙으니까 요쪽이 S극이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N극이 된다는 거, 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밑에서는요, S극이 오면은 달라붙었으니까 여기는 N극이 되고 여기는 S극이 된다는 거,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제 달라붙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이 쇠붙이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N극과 S극이 외부 이제 극에 따라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물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단순하지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력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장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력이 작용을 할 때 뭐 여기다가 멀리 있어도 자경하는데 뭐 이제 뭐 끈이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밀거나 당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력을 작용하는 특별한 공간의 어떤 변형이 일어날 것인데, 그 공간 자체의 이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짓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다가 여기다가 이제 투명한 비닐 같은 거 좀 덮어 씌우고 여기다가 이제 쇳가루를 막 척척 뿌리게 되면은, 여기 주변에서는 쇳가루는 특이한 어떤 배치를 이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쇳가루를 뿌리게 되면은 뭔가 배치가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배치를 이루게 돼요. 이런 식의 배치를 이루게 돼요. 좀 특별하죠, 그렇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독특한 구조 형태의 어떤 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쇳가루가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자석 주변의 공간은 뭔가 좀 일반 공간하고는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갖다가 이제 맨날 우리가 쇳가루를 뿌려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시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시각화한 것을 우리가 어떤 선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석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놔요. 그럼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N극, S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무슨 극이겠어요? N극이겠죠? 여기는 S극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침반을 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럼 여기 가까운 데는 S극이겠죠? 여기는 N극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극이 돼 있어요? S극하고 가까우니까 N극이고, N극하고 가까운 데는 S극이 되겠죠? 여기다가 나침반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되겠죠? 맞아요? 간단하게 좀 빨리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기 좀 귀찮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합시다. 나침반에 N극이 이렇게, S극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N극, S극이 있다 치면은 요거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N, 여기가 S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떨어진 이 지우개를 주어서 요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N극이 지금 왼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심플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N, 여기가 S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NS. 그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NS. 그다음에 요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은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이제 심플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그려보면 이쪽에서는 살짝 좀 이렇게 방향을 틀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고 여기는 요럴 것이에요. 이게 기구만 되네. 여기는 요럴 것입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제 나침판을 자석 주변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 갖다 놓으면서 계속 화살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귀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쫙 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 왼쪽을 향할 겁니다. 이쪽 라인도 다 왼쪽을 향할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런 식으로 약간 스무스하게 들어갈 것이고, 스무스하게 나올 것입니다. 스무스하게 나올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요.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갖고 우리는요 이러한 선들을 자기장을 시각화했다 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기력선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자기력선을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중요한 것은 이 자기력선에 이제 부드럽게 그리기 때문에 접선들이 있어요. 자기력선의 이런 접선의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을 의미하냐면은 이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한다. 알겠니? 네, 미안합니다. 갑자기 반말했어요.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뜻은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게 되면은 나침반의 N극이 이 접선의 방향 그대로 이제 형성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풀어야 될 거야. 여기다가 나침반 갖다 놨어. 그럼 접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주시고 NS 체크해 주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선해 주시고 NS 해주시고 알겠나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과 같고 접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이 같다. 요거 세 개가 다 일치하더라 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어디에서? 자석 외부에서. 자석 외부에요. 자, 그런데 자기력선은 절대 교차하거나 끊어지게 그리면 안 돼요. 따라서 다 부드럽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부도 그려보면은 여기는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은 S극에서 N극입니다. 예, S극에서 N극입니다. 어디에서? 내부에서. 요거 두 개를 조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잘 안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중학교 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알았어요? 부드럽게 이으면은 이 말 뜻은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뜻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자석 바깥에서 하는 얘기라고요. 알겠나요? 근데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의 방향이다. 요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다. 자기장은 특정한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공간에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하게 되면은 그 지점은 자기장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요런 데 비해서, 요런 공간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3개가 통과하는데 여기는 하나만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자기장이 세다고요. 주로 어디서 자기장이 세겠어요? 양극단, 극에 가까운데 요런 데가 자기장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까지 조금 자기력선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니까 인지를 좀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조금 더 그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가고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여기선 나가고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여기선 나가잖아요. 여기서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퍼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얘네도 이제 만나지 않는 거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한번 따져보면은 자기장이 나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지만 나가면은 쇠는 그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어때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쇠 자체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S극에서 N극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같이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요 그림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눈여겨서 살펴보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단 자기지향이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한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의 방향과 다 일치한다는 것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자기 파트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